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9.13 대책, 9월 13일 날 이렇게 이제 9.13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과감한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주요 이제 추진 과제가 뭐냐라는 건데 이제 투기 수요 차단과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고 실소유자만 쉽게 말해서 서울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면은 실소유를 해라라는 겁니다. 실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채만 보유하고 거기서 실소유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1번 실소유자 보호. 자기가 살 집만 대출을 받아서 살아. 이게 이번 9.13 대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 주택 가격이 지금 7월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불가피하게 또 이제 대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갭 투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유, 그 이제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진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실수요자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이제 서울 지역 이런 이제 집값이 비싼 데는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가 부동산 그리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죠. 고가주택 세율 인상해서 가세 표준이라고 하죠. 가표 3억 원에서 3억 원 초과 구간에 이제 0.2%, 0.7%에서 이렇게 기존 세율의 0.2%, 0.7%가 플러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억, 가표 3억에서 6억 원 사이로 해서 새로운 가표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그 구간은 기존 세율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율이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라 하면 투기 가열 지역 및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 규제 지역의 2주택자 이상자에게는 또 0.1%에서 1.2% 이렇게 세금이 더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게 상당히 이번에 이제 세금을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게 참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세부담 상한을 상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작년에 세금을 1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이번에 300만 원의 세금이 이번에 300만 원이 세금 났다. 그러면은 작년에 100만 원이니까 이번 해는 설사 300만 원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상이라도 150%니까 150만 원까지만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100만 원에서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00만 원이 되면은 300만 원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300%까지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부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렇게 올린 거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에 아예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2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LTV, DTI가 빵이랍니다. 빵. 0.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규제 지역 내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기존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새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기존에는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이거를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주택이 다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에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새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기존에는 2년 이내였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규제 지역, 투기 가열 지역 내에 이렇게 LTV를 40%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없네요. 투기 지역하고 투기 가열 지역 내에 대출을 LTV를 40%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제 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하고는 다른 거죠. 가계대출하고 사업자 대출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더라도 사업자 대출은 60에서 8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지만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V 40%, 그리고 임대용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했으면은 그 용도에 맞게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시로 감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등록 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이게 상당히 크죠. 사실은 이제 9.13 대책 그 이전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죠. 거기에 이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이제 2주택일 경우는 10%, 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이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 큰 혜택이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에 합산하지 않겠다. 이것이 9.13 대책 이전에 혜택이었는데 이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임대사업자 대출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 뜻은.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뭐 30만 호 해서 뭐 어디다가 뭐 할 건지 정확하게 이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뭐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개발하면은 뭐 이제 거기서 개발해서 살면은 일정 기간 또 뭐 거주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또 이게 뭐 규제가 있겠죠, 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종부세. 이제 종부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산식에 있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종부세 계산하는 데 있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80%를 계산할 때 80%를 곱했는데 이거를 100%까지 인상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인상하는 건 아니고 매년 5%씩 인상한다라는 겁니다. 그 매년 5%씩 인상하면은 2022년이 되면은 100%가 되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까지 인상한다. 쉽게 말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이게 이제 그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실거래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아마 내년에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증가하고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 세율도 또 인상이 되고 하니까 사실상 종부세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것이다. 자, 앞에 했던 거를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0.5%였는데 이게 3억에서 6억 과세 표준이 3억에서 6억 요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게 3억에서 6억 사이가 있었는데 이게 3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구간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0.2%가
플러스되고 여기 0.1%가 플러스되고 0.4%가 플러스돼서 추가로 세율이 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0.4%까지 0.1%까지 이렇게 세율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뭐 시가로 13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6억입니다. 이제 공시 가격이 6억, 시가가 9억. 그래서 이제 공시 가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1주택자는 공시 가격 9억, 다주택자는 공시 가격 6억을 초과할 경우에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 대상, 규제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게 추가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요 위에 내용을 정리한 거죠. 이거는 이제 3주택 이상자에게 추가과세, 뭐 이렇게 추가 세율 인상되고, 이제 과세 기준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뭐 표 있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13 대책이니까 9월 14일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된 그러니까 9.13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기존 걸 적용하고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이 된 것은 이 9.13 대책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되느냐? 2주택 이상자는 규제 지역 내에 담보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규제 지역 내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에 대출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이사를 한다 그러면 뭐 새 주택에서 기존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이사하겠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 주택을 이제 뭐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사라든지 뭐 무슨 결혼이라든지 뭐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에 2주택이 한 주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가주택 뭐 6억 공시 가격 6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당연히 뭐 주택은 무주택 세대는 뭐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구입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있는데 이거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가주택은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 결국은 이제 주택이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깐 끊고 1부를 정리하고 잠시 후에 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